안녕하십니까. 유방외과 전문의 이양미입니다. 최근에 usual ductal hyperplasia, 일반적인 유관 증식증 때문에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좀 몇 분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아주 몇 년 전에 제가 오래전에 촬영했던 그 영상 내용을 보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유관 증식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유관이라는 거는 여성분들이 임신, 출산 후에 이제 모유를 먹이려면 유방에서 만들어진 모유가 젖꼭지까지 이동을 해야 돼요. 그쵸? 그래서 그 이동하는 파이프 구조의 관이 있습니다. 그걸 유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유관은 한 줄의 유관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유관세포들이 쭉 열을 이루어서 계속 연결이 되면서 파이프처럼 이렇게 만들어지는 구조물인데, 이 유관세포들이 증식을 하면서 한 줄이 아니라 두 줄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유관세포가 증식을 했다. 그래서 유관증식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유관증식증이 이렇게 두 줄로 증식하는 경우는 너무너무 흔하게 발생을 하고 거의 대부분의 여성에서 있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흔하고, 이거는 거의 문제를 안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증식 정도가 심해지면서 두 줄이 아니라 세 줄에서 네 줄이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을 중등도의 유관증식증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서 증식도가 더 심해지면서 유관이 꽉 막힐 정도로 유관세포의 증식이 심한 경우를 우리가 심한 유관증식증이다, 개화성 유관증식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세포가 증식을 한다는 것은 DNA가 복사되면서 똑같은 두 개의 세포로 나눠진다는 그런 개념이 되는데, 이 DNA가 복사되는 속도가 점점 빠르면 빠를수록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올라가요. 그러면서 유전자가 완전히 바뀌어서 원래 우리 몸에 없는 전혀 새로운 이상한 세포가 생길 수가 있고, 그것을 비정형 세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비정형 유관세포로 이루어진 유관증식증을 바로 비정형 유관증식증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비정형 유관증식증이 되는 순간 얘는 암으로 갈 수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는, 바로 암 전 단계의 병변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유방외과 의사들이 중등도의 유관증식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거의 대부분 맘모톰으로 제거하자고 권유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정말로 꼭 제거를 해야 되냐에 있어서 그거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자르는 단면의 각도에 따라서 두 줄이 더 많은 세 줄, 네 줄처럼 보일 수가 있는 거라서, 실제로 중등도의 유관증식증을 띄어봤을 때 이게 진짜로 중등도나 개화성 유관증식증으로 나오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혹이 있을 때 이 혹 자체가 중등도 또는 개화성 유관증식증으로 꽉 차 있는, 그래서 이것만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섬유선종, 섬유낭종성 변화 또는 가끔씩 섬유선종과 동반되어 있는 중등도의 유관증식증, 개화성 유관증식증,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선종 내 또는 섬유낭종성 변화 내에 이런 것들이 일부분 같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의미고, 그러면 이 혹 전체가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일부분에서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그럼 점점점에서 유방암으로 가는 거냐? 아닙니다. 중등도 개화성 유관증식증이 있다는 거는 내 몸에 증식성 병변이 그만큼 잘 생기고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다른데 유방암이 생길 가능성이 이런 게 없는 분들에 비해서 조금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섬유선종만 있어도 섬유선종이 없는 여성분들에 비해서 유방암 발생이 1.3배에서 1.5배 정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직 검사를 했는데 섬유낭종성 변화에 중등도의 유관증식증을 동반하고 있는 그런 결과다. 그런데 이게 암으로 갈 수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반드시 제거를 해야 된다.
라는 설명은 좀 과장된 설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 과정들을 거쳐서 유방암으로 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냐? 사실 그게 산술적으로 어떤 연구를 통해서 나온 거는 아닌데 굉장히 드물다라고 보시면 돼요. 한 1% 정도 개인적으로 그냥 설명을 드릴 때 한 1% 정도 될까요? 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그 정도로 흔한 일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유관증식증에 대해서 그리고 특히 이 유관증식증 때문에 마모통 권유를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준비를 했고,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